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슈퍼 송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바로 글씨 참 잘 썼죠? 송시열의 후회답습니다. 개미들이 주식으로 깡통을 차는 과정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미로서 주식 어린이, 주린이로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비판은 환영을 하나 비난은 조금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뇌피셜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뭘 그린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이제 구덩이처럼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 차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쭉 했다가 3월부터 숨도 안 쉬고 올라온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현재 2400대인데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2400 찍기 한 달 전쯤에 그 대구에 있는 PC방을 한번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고등학생 친구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아, 내가 신풍제약 타라고 했잖아. 아, 그거 보고 요즘 고등학생들은 주식도 하는구나. 내가 고등학교 때는 주식의 주자도 몰랐는데, 저도 코로나 이후에 이때쯤에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주식 관련 검색어가 매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니까 저도 뭐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어느 날인가 그 키움증권에서 그 주식 100만 원을 거래하면 4만 원을 공짜로 준다, 이 이벤트를 보고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주식 계좌를 바로 만들고 4만 원을 받으려고 주식 계좌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만 원 거래 한 번만 하고 바로 빼고 4만 원 받아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고, 보통 주린이들, 개미들이 어떻게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하느냐,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처음으로 주식을 접하는 게 이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 경우가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 처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돈을 벌면은 당연히 이제 돈을 모으게 돼요. 내가 진짜 완전 욜로족이 아닌 이상, 아, 나는 어차피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돈 안 모으고 펑펑 쓰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 80살까지 사는 게 더 확률상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욜로처럼 살 게 아니라면 처음으로 적금이라는 것을 들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적금이라는 개념이 돈을 불린다 라는 개념보다는 돈을 모은다 라는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적금도 막 여러 개 드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죠. 밥 먹을 돈 아껴가면서, 커피값 아껴가면서, 뭐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정도 적금을 든다고 치면은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뭐 이게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1200만 원,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뭐 한 1억 정도 모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만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들려옵니다. 야, 조현빈 있지? 걔가 있잖아, 한 달 전에 그 주식을 사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대.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땡땡 기업을 샀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0%가 넘었다니까? 에이,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야, 바보. 특히 요즘처럼 주식장이 좋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조급해지죠. 아, 나도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나? 1년 내내 열심히 뼈 빠지게 모아서 1200만 원 벌었는데 막 걔는 한 달 만에 1000만 원 주식으로 벌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현타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주식을 한번 해볼까,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계좌를 만들고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돈 한 500만 원 정도를 바로 주식 계좌에 넣어서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뭐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몇천 개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여기서 뭘 사야 되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종목을 둘러보다가 그래도 이왕 사는 거 내가 한번 들어본 좀 유명한 기업을 사야겠다. 그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해야겠다. 이제 우량주를 사게 됩니다. 처음으로. 뭐 우량주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뭐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유명한 기업들, 이런 주식들을 사게 돼요. 이제 사고 나서 희망회로를 졸라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막 이제 종목 2배, 3배 이렇게 뛰면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차도 사고 입고 싶었던 옷도 사고 해야겠다.
근데 이 주식을 사고 나서 한 몇 주가 흘렀는데도 크게 변동이 없어요.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뭐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올라도 막 개미 오줌처럼 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막 확 이만큼씩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아, 나 이 종목으로 오늘 얼마 벌었다. 100만 원 정도 벌었다. 아니 이런 틀딱 주식을 왜 사냐. 요즘에는 요즘 테마에 맞게 바이오주를 사야지. 매일 종토방 들어가면 악재밖에 없다고 하고 기회비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훈수충들이 훈수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식인가? 남들은 뭐 몇백만 원씩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하루에 많이 벌어도 10,000원, 20,000원 이런데 이런 게 주식인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장에 왜 나만 못 벌고 있는 것 같지? 장기 투자하기로 했으면서 삼성전자 10년 가치 투자 존버 하기로 했으면서 일주일 만에 전량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주식으로 돈은 못 벌었어도 이렇게 매일같이 휴대폰으로 주식 어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에서 이 변동성이 엄청 심한 이런 주식들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회사 대부분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신풍제약, 신풍백화점에서 만든 제약회사인가? 코미팜, 팜, 네이버팜 이런 건가? 이런 주식들이 막 하루에 막 10%, 20% 막 엄청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나만 빼놓고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자 하면서 기도 매매를 시작을 해요. 몇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7%, 8% 이렇게 올라있고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식 격언 중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자기는 이걸로 돈을 버니까 나는 주식을 잘하는구나. 나는 주식에 소질이 있구나. 진짜 주식 할걸.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루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먹네.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이제 자신감이 좀 붙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 원래 500만 원 정도 넣었다고 치면은 이거는 그냥 여유 자금이었겠죠. 근데 뭐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다 주식 계좌에다가 넣어버리고 심지어 들고 있던 적금까지 깨가지고 다 이제 주식에다 몰빵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몰빵 또 익절, 몰빵 익절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를 타니까 막 하루에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니까 이제 우량주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심심하니까 재미없으니까 무조건 테마주만 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종목 중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몰빵 매매를 해버려요. 근데 이 주식이 갑자기 사자마자 떡락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기도 매매를 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계속. 근데 뭐 손절가를 딱히 정한 것도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네? 그렇게 이제 장이 마감하고 내일은 오르겠지. 어림도 없지. 내일은 또 갭락으로 시작해가지고 또 쉴 새 없이 계속 내려갑니다. 슬슬 이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마이너스가 그동안 벌었던 한 몇 달 동안 벌었던 수익금을 몽땅 잃어버리는 그런 마이너스입니다. 손절가를 안 정했기 때문에 뭔가 손절하기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몰빵 매매 해가지고 물탈 돈은 없고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근데 한번 뭐 반등 줬다가 계속 빠져요. 그냥 계속 막 40% 50%씩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도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가치 투자라고 하면서 물려놓고 매일매일을 고통을 받다가 눈물에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신 보지 말자 얘기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주식장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예전에 주식장 좋을 때 그렇게 몇백만 원 벌었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식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뭐 같이 물렸나 보죠. 그렇게 큰 손실을 보고 깡통을 차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식 그거 왜 하냐? 이 땀 흘려 번 돈이 진짜 돈이다. 주식은 도박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로 깡통을 차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단타 치다가 고점에 사서 물려가지고 손절은 안 하고 그냥 존버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이게 제 경험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100%는 아닌데 제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저는 테마주를 탄 게 아니라 그때 코로나 때 그 주식을 시작을 했다고 했죠. 더블 딥이 올 줄 알고 겉버스에 몰빵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주식시장이 숨도 안 쉬고 올라가더라고요. 숨도 안 쉬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과 반대로 추종하는 상품이니까 숨도 안 쉬고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도 제 시세 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진짜 플러스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수 2000 넘겼을 때 그때 아마 손절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예 이제 주식을 그만두지 않고 한 몇 주 전에 주식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주식시장이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거를 인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3달 정도. 지금 그래도 적게나마 좀 이익을 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제는 좀 원칙을 지키면서 그래도 매매를 하고 있어요. 분할 매수하고 들어가기 전에 손절가 정해서 들어가고 급등한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고 차라리 이제 눌림목 줄 때 들어가거나 아무래도 지금 주식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큰 돈을 잃으신 분들은 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전에 그 2018년도 비트코인 때도 그랬고 언젠가는 이 약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강세장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세장이 찾아왔을 때 큰 돈을 잃지 않도록 원칙을 잘 정하셔서 원칙을 지키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원금은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슈퍼송기였습니다.